네, 우량 주도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까지 정유화학, 철강이나 자동차, 태양광이라든지 자원개발, 비철금속 이런 업종이 시장을 주도해 왔었고요. 이제는 그러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주춤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던 바닥권의 지주회사라든지 또 은행주라든지 또 유통업체라든지 일부 내수 관련주들까지 또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의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우량한 대형 주도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우량주들이 왜 이 그 상승장에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하면은 결국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대형 우량주들이 상승세를 탄다는 거죠. 경기가 좋다는 것은 대형 우량주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량 주도주 클럽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주 클럽을 하고 있는 것도 이번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우량한 대형 우량주, 주도주, 이런 주식들이 바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해 나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시황은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황 부분 좀 빼겠습니다. 빼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수급과 환율, 그리고 대외 여건 등 전반적인 모멘텀, 전반 양호합니다. 자, 수급과 또 해외 증시, 환율, 이 모든 삼박자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 좀 나타나겠지만은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강세장은 이 한번 모멘텀이 형성돼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어서 오르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르고 나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나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줄 때까지 주식시장은 경계감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특징, 그것이 바로 강세장의 특징인데요. 지금 시장은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때 그 말씀드릴 때 그 수급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환율이 어느 수준에서 이제 또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한 1,050원선 내외,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050에서 2,100이 1차적인 목표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시고 앞으로 장을 좀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업종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업종별로는 지금 현재 종목들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은 쉬고 있고 덜 오른 주식들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급등 주도주가 조정, 그리고 후발 주로 순환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아까 잠깐 점검했지만은 정유업종뿐만 아니라 화학업종, 철강업종, 특히 정유화학업종은 정부에서 가격 어떤 통제, 이런 문제가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이 올랐던 태양광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자원개발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주도 환율 때문에 오늘 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철금속이나 기기업종도 종목별로 이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후발주로 좀 올라오는,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IT주 괜찮은 편이었고요. 또 지주회사, 유통, 금융, 건설 이런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후발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큰 맥은 잡았습니다. 시장을 주도해왔던 주식과 이제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던 주식들 간의 어떤 흐름이 약간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이게 중심에 있고, 그런데 이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그 시장에서 그 접근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투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야, 환율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좀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또 뭐 기타 등등 많은 그 수출 기업들이, 이 회사들이 단순하게 국내에서만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바로 글로벌화 되겠습니다. 생산 기지가 그 각 분야에 다 있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갖다가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 받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이미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단 후발주로 강세를 보인 그 종목들, 업종들 이쪽은 순환매,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순환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멘텀이 약한 쪽은 못 갑니다.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순환매 되면서 잠깐 한 10%나 좀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주식은 일시 반등에다 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은 경계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후발주라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강한 주식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면은 환율과 실적에 초점 맞추라는 거죠. 자, 금융주 환율 수혜주입니다. 유통주 역시 그 내수업종, 내수 소비 경기와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내수업종 들 수 있겠고 건설이나 조선, 지주, 중국 소비 관련 이런 쪽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후발주 개념, 내수 관련주가 아니라 후발주 개념인데요. 이 주식들을 갖다가 이 주식들 중에서도 무작정 그 주식을 갖다가 편성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종목들, 환율과 실적에 초점 맞추어서 종목을 선정해서 좀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급등했다가 조정에 들어온 주도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내가 수익을 많이 냈는데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빠지더라. 이걸 갖다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주가가 올랐던 종목은 실적과 유가 그리고 일본 지진이라는 이 세 가지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올랐던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업종이 바로 지금까지 주도했던 정유라든지 화학, 자동차라든지 태양광, 또 비철금속, 기계업종, 반도체 이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바로 그 조정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는 급등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가격 조정 아까 분석했지 않습니까? 가격 조정, 그 다음에는 또 기간 조정, 약간 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거칠 때 가격 조정의 저점을 포착하는데 초점 맞추고 좀 접근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을 좀 잘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의도하는 말을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갖다가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좀 단기적으로 내지는 좀 길게 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관심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아까 때 우리가 서두에서 분석했던 업종, 바로 은행업종입니다. 그 은행업종 중에서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우량은행주들, 신한지주, KB금융, 기업은행, 대구은행 이런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은행은 첫 번째 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 1분기 실적 모멘텀과 함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고요. 또한 세 번째로 순환매와 함께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 3박자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이다. 그래서 우량은행주 관심 가지시고 중기 관점에서 종목별로 또 선별적으로 좀 저항이 나올 때마다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분할매수 하시면 되는데요. 종목별로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상대적으로 주가 수준도 만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한 5만 원대 내지는 뭐 5만 원 내외에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쪽을 좀 대응을 해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포트폴리오에 지금 현재 4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까지 한 14% 수익 나다가 오늘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환율 때문에 저걸 갖다가 좀 정리를 할까 말까 했는데 글로벌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뭐 저걸 갖다가 지금 현재 팔 거냐, 실적 나올 때까지 들고 가자. 그래서 일단 22만 원 넘어갈 때까지 한번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기 바라고 빠질 때 가격 조정이 저점에서 한 매수 타이밍을 포착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GS건설인데 GS건설은 오늘 11만 5천 원이 우리가 목표 가격인데 오늘 종가가 11만 5천 원 끝나서 장중에 11만 6천 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5% 수익을 내고 그냥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현대중공업 10% 수익 나는데 이건 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최고가 55만 원 돌파할 때까지 들고 갈 생각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아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조금씩 분할매수 하나 생각하시고 계속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클럽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끝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설명회가 있습니다. 네, 설명회가 외교센터
서초동에 있는 양재역이 있습니다. 외교센터에서 2시에 하니까 설명회 때 또 유망주 추천하고 또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 또 차기 주도주 어떤 주식들이 좋은지 주도주에 대한 분석을 쭉 해드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설명회 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 이번 주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우주클럽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